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북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사이버 하는 기술적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할 수가 없고, 오늘 중요한 주제인 안보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자께서 대한민국의 사이버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고, 또 우리 김한성 정보원장님과 신용석 사이버 안보부장님께서 한국의 사이버의 어떤 그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신 걸 보면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정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AI와 우주, 그 다음에 양자, 이 소위 말해서 4차 혁명의 핵심 가치들이 사이버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북한과 대립관계에서 북한군을 지키기 위해서 155마일 휴전선에 병력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다양한 공격과 방어 시스템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는 우리 안보, 국방, C4I 모든 것들이 안보 체계가 다 사이버를 기반으로 지금 작동합니다. 근데 우리 사이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큼 알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정말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안보는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발표자들의 발표에 지금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태는 이제 경제 분야, 즉 금융 분야에 대한 걸로 집중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원래 북한은 디도스 공격부터 우리 기관망에 대한 공격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탈취를 위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과연 그럼 지금 북한은 금융망만 탐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금융에만 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먼저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사이버를 셧다운 시켰습니다. 만일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사이버 공격일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촌스럽게 전쟁 나기 얼마 전에 무작정 피싱 메일을 보내서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깔아놨을까요? 지금도 수도 없는 피싱 메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모르는 랭키드라는 미국 구인업체 사이트가 있습니다. 통일부의 모 과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저한테 친구 맺기 하셨냐고. 저는 계정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계정에 들어가 보시라고 이 박사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링키드 계정이 들어갔더니 제 사진과 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배경 화면에 제가 있으면서 저와 이미 친구 맺기를 한 번에 15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계정인데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계정을 파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계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신고할 수가 없고, 그 계정이 관련된 분들이 그 회사에다가 이게 가짜 계정이라는 걸 계속 메일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과연 우리가 안전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서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거버넌스. 뭐냐면,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 PC와 관련된 것들을 점검받는데, 이게 자율이 맡겨져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보에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국회라는 곳이.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서 1급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근데 과연 그분들의 PC, 그분들의 이 핸드폰이 개인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내 PC고 내 핸드폰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PC, 이 핸드폰 안에, 그분들의 PC 안에 정말 피싱이 있어서 언제든지 북한의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된다면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 태세를 갖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접근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잠깐 실수가 대한민국 시스템을 셧다운 시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해서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또 하나의 아까 인지전을 말씀하셔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국내 안에서의 여론은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국내 안에서는 이게 소화가 됩니다. 찬반 논란, 디페이크, 여러 가지도 다 소화되는데 해외에서는 이거 구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초안전,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초안전에 보면 기만전이, 특히 사이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거기서 여론전.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 수많은 그 가짜 정보들을 우리는 어떻게 차단할까요?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메일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메일이 증가하고 있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를 국정원이든 어디든 안보기관들이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가짜뉴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거는 지하에서,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거버넌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해야 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하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한 줄 알지 사이버 군사훈련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이버에 있으면 이게 뭔지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외교에 대해서는 이동열 대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정치의 영역도 제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이버 분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보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국회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